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고 또 소비 심리도 개선되고 이런 점은 증시가 버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반면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 발언 이런 것들은 또 시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오늘 또 이후에 모든 품목에 15에서 20% 관세 부과하는 거 원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 상승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테슬라, 전력주, 그다음에 일부 실적주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지수 방어를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이렇게 딱히 미증시가 좋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주초에 좀 숨고르게 하면서 출발할 것 같다, 이렇게 투자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수 대체로 하락했는데 S&P 500 지수 마이너스 0.01%, 아마 소수점까지 합치면 마이너스 0.09 2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미증시가 최고치 경신하고 그 다음날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하락한 폭으로는 10년 만에 최저치래요. 그러니까 2014년 3월에 0.01%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미세하게 반응한 다음 날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도 되더라고요. 하여튼 별의별 통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미증시는 숨고르게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 업종으로는 조금 편차가 있긴 했는데 유틸리티가 많이 올랐어요. 오늘 그 전력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전력주들 강세 때문에 유틸리티가 올라간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소비재, 테슬라가 또 많이 올라가서 임의소비재가 0.98% 올라간 게 있었고, 그 외에는 이렇게 딱히 업종별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업종이 0.96% 빠진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이렇게 등락폭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날이 보면 뉴스거리가 이렇게 뭔가 좀 좋은 거 나쁜 거가 섞여 있긴 했는데 파격적인 게 별로 없었어요. 넷플릭스, 찰스 슈왑 이런 기업들이 예상치 상회했고,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83%가 예상을 넘기는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이건 좋은 거다. 근데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 중에서 지수를 확 끌어당길 만한 그런 종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 안전하다, 이 정도의 어떤 상황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트럼프도 유럽에 대해서 전품목 관세 15에서 20%, 지금 10% 정도에서 이제 협상이 타결될 걸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15에서 20% 부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물론 저거는 이제 협상하기 위한 어떤 카드겠죠. 예, 미리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우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라고 해가지고 이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저런 발언을 하니까 이게 저렇게 고집 피우면 협상이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지수가 올라가기엔 좀 애매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요인이었고, 그러면서 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곧 발표할 큰 합의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2개 나라 정도가 좀 조만간 합의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어떤 기한을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후보 시절에 자기 신이 대통령 되면 한 달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어떤 기한을 잡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 중에서는 7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나왔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이건 잠시 후에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관련된 발언, 크리스토퍼 월러는 7월에 금리 내려야 된다. 고용이 나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 시그널이 살짝 나올 때 내리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맡겨진다라면 거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준 의장 하고 싶어, 그런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연락받은 건 없대요. 그리고 오스틴 골스비, 그러니까 시카고 연은 총재인데 관세 영향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관세 때문에 물가가 움직이는 게 약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금리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이제 물어봐서는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고 한 1년쯤 지나서 보면 금리는 내려가 있을 거야. 상당히 내려가 있을 거야. 이 정도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글로벌 증시 자금 보니까 미국에선 자금이 빠져나가고 유럽하고 아시아 쪽에선 자금이 유입됐대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조금 어닝 시즌이고 이렇게 지표들도 있고 해서 아마 잠깐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쪽에서는 어쨌든 관세는 좀 미뤄지는 그런 주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자금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날 옵션 만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3조 달러 정도 옵션 만길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콜옵션에 자금이 일방적으로 몰려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라서 이거를 이제 방어하는데, 이 정도로 마감하는데 이제 투자자들, 특히 이제 옵션 쪽에 집중한 투자들은 거기에 이제 집중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날 나온 지표 중에서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거는 뭐냐면 소비자들한테 설문을 돌려서 지금 경제 어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 하얀색 선이 그 향후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괜찮다. 그래서 지금 괜찮다라는 답변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수치, 종합 수치를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장담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왜냐면 이제 관세가 어떻게 확실하게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도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물가 올라갈지도 몰라, 이런 걱정도 버리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이게 숫자,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저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예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년 하고 이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각각 이제 많이 내렸죠. 근데 이것도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보면 2%대 중반 정도에서 움직여야 되는 수치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아직은 높죠. 그러니까 이게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소비 심리는 좀 개선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서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걱정은 조금 덜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요거는 이제 시장이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관세가 나름대로는 좀 중요한 게, 미국 기업들별로 해외 매출 비중을 보면 메가세븐이 해외 매출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4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 한 45% 정도 되고 S&P 500은 이제 28%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다수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 이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지만, 그러니까 메가세븐 비중이 되게 높은데 메가세븐은 거의 50% 정도가 해외 쪽에서 나온, 뭐 애플만 해도 뭐 아이폰 해외 얼마나 많이 팔아 먹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 그 관세라는 거는 메가세븐의 어떤 실적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애플이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고 있죠,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게 전혀 뭐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반응하기는 어렵다. 이제 관세 협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유기도 합니다. 주요 대형주들을 보면 엔비디아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락했고 브로드컴도 하락했습니다. 올라간 거 보면 이제 아마존, 메타, 애플 올라갔고 테슬라가 오늘 3.2% 올라가서 테슬라 아니었으면 오늘 나스닥은 오르지 못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가, 그러니까 핑계로는 저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뭐 해외 쪽에 뭐 신차 출시한다더라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산 흑연에 대한 어떤 덤핑 관세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되고 가격 경쟁력이 테슬라한테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신 보면 뭐 그런 이유 등이 겹치면서 오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상승률 상위 쪽으로 보면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가 좀 특징이었거든요. 오늘 유틸리티 업종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뭐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전력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많이 올라갔고, 찰스 슈왑, 이게 이제 증권주 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실적 발표 이후에 되게 잘 나왔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2.9% 올라간 게 특징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넷플릭스는 실적은 호실적이었는데 주가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실적 좋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리고 이탈했던 구독자가 돌아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입했다가 해지했던 사람들이 다시 가입하는 그런 비율이 되게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빠진 건 실적 전망치를 예상치보다 높게 내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세게 내지, 이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다음 분기에 이제 마케팅 비용이 되게 많이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이익률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넷플릭스 주가는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IT 버블론이 좀 있나 봐요. 오늘 그 보시면 빅테크 종목군들이 좀 주춤거렸잖아요. 그래서 그 AI 버블론이 좀 제기가 되는 게 12개월 선행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실적, 향후 12개월 후의 실적을 감안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보면 예전에 이제 IT 버블 때
보다 훨씬 더 지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10 기준으로 보면 IT 버블 때 한 25배 넘어가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이 한 28, 29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 너무 높게 이제 평가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오늘 기사 제가 한 두세 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IT 버블론 미증시 조금 너무 세게 앞장서 가서 좀 쉬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뭐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 성장 속도가 가파르면 어차피 이것도 낮아지게 돼 있어요. 이 수치는. 그러니까 계속 이거 되게 올라가는구나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하면 이 데이터가 의미가 없는 거라서 지금 뭐 이것만 보고서 뭐 무조건 버블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자금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갔다가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자금 투입이 다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돈이 늘어나면 어쨌든 버블이고 뭐고 주가는 또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뭐 버블은 언젠간 터지긴 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수급상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오늘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박스권이죠. 예, 그러니까 갇혀 있어요. 뭐 오른 것 내린 거 다 없이 그냥 갇혀 있는 상태라서 특별하게 어떤 큰 변화 없이 어떤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종목 장세, 종목별 순환매만 지속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빅테크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미국 시장 이번 주보다는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더 커질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FMC도 다가오고 관세가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협상 기한도 이제는 거의 다가오는 게 되잖아요. 사실상 돌아오는 주에 이제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관세 관련된 뉴스가 다시 늘어나는 주간이 될 것 같고, 미증시에서 이제 전력주가 강했고, 금융주 일부, 반도체 일부,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지오의 목표가 $150 제시하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뭐 1달러밖에 안 올라, 1%밖에 안 올랐는데, 어쨌든 몇몇 반도체주들이 움직여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 증시에서 주초에 반응이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어쨌든 환율이 지금 또 1390원으로 올라온 상태고 한국 관련 지표들은 약간 밀렸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적극성보다는 신중하게 보면서 보고 나서 움직인다. 뭐 이런 모드로 당분간 우리 증시는 흘러가겠구나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데이터는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 양국가 한미 증시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특이한 건 뭐냐면 연간 상승률이 거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연간 상승률이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7월 추이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엔비디아 둘 다 올라갔는데 삼성전자가 더 우수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추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조금 그 기술적인 어떤 흐름상으로는 중요한 저항대에 놓여 있어서 이 그래프가 그대로 이어지게 될지는 이제 돌아오는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증시가 미증시보다는 조금 더 좋게 평가되고 있다. 시가총 1위 종목만 놓고 보면 최근 들어서는. 근데 이제 돌아오는 주에 어떤 기술적인 어떤 저항대라든가 이벤트, 특히 이제 관세 협상이 어떤 형태가든 결론이 나야 되는 주간으로 접어들게 돼서 돌아오는 주간에도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될지 이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비가 또 오는 것 같은데, 예, 좀 다닐 때 조심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자동차에 큰 못이 박힌 걸, 타이어에 박힌 걸 모르고 다니고 있다가 왜 이렇게 바퀴에서 다다닥 소리가 나지? 해서 갔더니 큰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타이어 바꾸러 가야 되는데 어쨌든 급하게 이제 떼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특히 이제 운전 다니실 때 되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